저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밑에서 넘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팅을 제안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자리에 나온 남자가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긴 겁니다. 저는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해버린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와, 김주임 여친 부자야?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인 그와의 만남을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할 시기야. 너도 절대 안 된다.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왜들 그러신지 모르겠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얼굴도 괜찮고. 난 괜찮아. 지쳐있는 저를 남자친구는 안심시켜주고 힘을 주었죠. 내가 자기 부모님 따로 찾아뵙고 반드시 허락받을게. 걱정하지 마. 자기 얼굴이 나라다. 아니 신뢰가 간다. 그렇게 저는 저의 굳건한 사랑만 믿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부모님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주라. 자기야, 당연하지. 이후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허락해주세요.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부모님도 저희의 만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딸의 선택을 믿어보겠네. 일단 자네 부모님께 은원 드릴 것도 있고 하니 상견례 날짜부터 잡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게. 나도 그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많이 어리니 1년간 동거를 하게 하고서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이직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생활비 겸해서 월급도 2배로 주겠네.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전화 온다. 우리 엄마.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내 생활비요? 네네, 보내드릴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한두 번 금전적인 도움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더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집에 맞추려면 차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모임 가는데 좋은 가방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부자 며느리 좋다는 게 뭐니? 우리 아들 데려가 놓고 그 정도도 못 해주니?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워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결혼하면 다 같은 가족 돈이잖아. 그냥 해드려, 자기야. 그제서야 쎄한 느낌이 들었고 이 결혼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엄마, 결혼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가 공들인 거는 생각 안 해? 공들였는데 어떡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라. 자기야. 결국 10개월 만에 그와의 동거를 끝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뒤늦게 저에게 매달렸고 본인과 부모님의 욕심이 과했다며 부모님께 돈을 돌려받아 오겠다고 빌어 저는 마음이 약해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제발. 그런데 돈을 받아오겠다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네, 어제 퇴사했다고요? 그렇게 저는 잠수 이별을 당하고 법무법인 유라를 찾아갔습니다. 돈도 돈인데 너무 괘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돈이 없는데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으니 여기에 가압류를 하고 시작을 하죠. 저는 이 변호사님의 말대로 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그동안 그와 그의 가족들이 쓴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소장을 받고 난 후에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야 연락이 오네. 너희 가족들이 뜯어간 돈이 1억이 조금 넘더라. 소송 걸었으니 잘해봐. 자기야, 번호는 사정이 있어서 바꾼 거야. 근데 내 사정 알잖아.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남자친구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약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약혼 관계일지라도 여자친구가 자유로 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준 의무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피고들에 의해 이 약혼이 파탄된 것과 저의 금전 지급과 약혼의 인과관계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없었다면 금전적 지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위자료 2천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가 피고 일과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은 약혼해제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약혼해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후 전해 듣기로 그는 동종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현재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다고! 그리고 저는 인생에 있어 큰 경험을 하고 당분간 혼자만의 자유와 이 젊음을 좀 더 즐기려고 합니다.